이전에 수업 방식이랑은 조금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제가 뭔가 알려드리고 여기 있는 문제들 풀고 뭐 알려드리고 문제들 풀고 이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설명해 놓은 거를 공유를 그냥 다 해드릴 거예요. 쭉 다 써놓고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왜냐면 얘는 개념에 가까워요. 약간 추상적인 개념에 가까워가지고 사용법도 사용법인데 여기서 제가 예시로 드린 설명들을 적어놓고 이 자체를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 링크 자체를.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복습하는 거는 뭐 비슷하긴 할 건데 뭘 할 거냐면 클래스를 할 겁니다. 클래스. 얘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문법이에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루겠다는 거겠죠. 그러면 저희 객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 개의 묶음이잖아요. 여러 개의 데이터의 묶음이잖아요. 객체 지향, 뭐 자바, 뭐 C++ 이런 거에서도 다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클래스 한 번 하면은 그때 가서 좀만 그냥 몇 개 더 붙이면 된다는 거죠. 꼭 이걸 써야 돼, 저걸 써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오브젝트를 표현해야 돼, 즉 객체를 표현해야 돼 하면은 그냥 대표적으로 쓰는 문법입니다. 기억나시죠? OOP,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이렇게 쳐 나올 거야. 안 나오네. OOP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자주자주 보면 좋아요. 좀 눈에 익으면 좋아요. 오브젝트가 클래스의 특성이다 뭐 이런 거. 여기 클래스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특히 뭐 요 장단점 한 줄씩 정도랑 특징, 캡슐화는 뭐야, 뭐 추상화는 뭐야, 상속은 뭐야 뭐 이런 거만 아시면 돼요. 다형성은 뭐야 뭐 이런 거요. 이게 설명들이 되게 다 좀 가지각색일 거고 이렇게 막 좀 주저리 써놓는 애들도 있고, 근데 이해하기 편한 걸로 반복해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 방금 본 거에서 뭐 이런 거 공통적으로 객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속성들을 모아서 정의 내린 것이 클래스야 이 정도.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한 줄 정도, 그러니까 좀 핵심이 되는 문장을 찾아서 특히 취업 목표이신 분들 해놓으면 좋아요. 캡슐화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뭐 추상화는 뭐예요? 이런 거. 아니면 OOP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당장 말문이 막힐 거란 말이죠. 근데 OOP는 이 말 줄임말인데 제가 공부하는 바로 오는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OOP 특징에는 뭐 장점, 단점은 이런 게 있고, 특징에는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는데 각각 캡슐화, 추상화, 뭐 다양성, 상속이 있고요. 이 정도? 요거 저도 많이 봤어요. 맨 위에 있는 거 벨로그. 이게 그냥 좀 깔끔하게 제일 정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딱 알아야 되는 게
이제 한 줄만 알면 되거든요. 두 줄이긴 한데 한 문장이잖아요. OP는 그냥 간단하게 코드의 재사용성과 생산성의 향상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의 편의성도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대형 프로젝트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와닿지가 않아서 문제예요, 사실. 코드의 재사용성, 생산성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생산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여러 가지. 그래서 잠깐만, 이거 좀 좋은 게 있었는데, 대체지정 프로그램은 이거다. 아니다. 얘도 똑같은 말 하고 있잖아요. 생산성, 유지보수 뭐 이런 거. 저 사실 지금 당장은 막 도움이 될 만한 게 없는데, 이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거. 객체는 폴더라 그랬잖아요. 맞죠? 얘는 폴더. 그래서 서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 이 목적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거 굳이 왜 묶어? 하면 안 묶었었잖아요. 목적지가 다른 사과 박스는 컨테이너에 안 담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설명을 드렸던 게, 게임 캐릭터는 객체야? 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객체야 라고 했었고,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자동차는 객체야? 하면 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다 객체 취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실체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게임 캐릭터다 그러면은 얘 특성 같은 거 뽑아낼 수 있죠. 뭐 공격력, 뭐 캐릭터의 키, 무기, 뭐 체력 뭐 이런 거. 얘는 뭐 무게, 색상, 뭐 필, 얘는 뭐 2인승이고 뭐 최대 속력 같은 애들 뽑아낼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이제 키 이딴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무기 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속성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 과정이 추상화. 속성은 더 갖고 있겠지만 이 게임 캐릭터 중에서 이 게임 캐릭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거 말고 더 많잖아요. 근데 나는 딱 이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서 프로그래밍 해야지. 그럼 이게 추상화. 앱스트랙션인가? 아마 그럴까? 여기 안 나와 있네. 여기 있다. 속성과 기능을 추출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사, 마법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 자동차, 뭐 비행기, 사람, 강아지, 고양이, 얘네들이 전부 다 오브젝트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을 따지지 않는다 는 거죠. 심지어 그냥 개념적인 부분도 들어가요. 개념적인 거 또는 디자인적인 부분도 다 객체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런 거 있죠. 네이버 메인이잖아요. 이거
객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금 네이버 메인 화면을 들어왔거든요. 브라우저는 뭐 그런 거 있죠. 크롬, 엣지, 또 뭐 사파리, 또 뭐 있지? 파이어폭스? 그런 기타 등등. 메일, 네이버 메일 같은 애들. 익스플로러는 죽었고. 브라우저가 뭐예요? 자, 방금 예시로 몇 개를 들었잖아요. 브라우저가 뭐예요? 이거 아시는 분? 틀? 틀? 틀 좋아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 크롬, 뭐, 메일, 엣지, 뭐 파이어폭스, 사파리 같은 이런, 또 뭐 있지? 삼성 인터넷인가? 그것도 있죠. 또, 기타 등등. 이거 뭔데요? 얘네들을 브라우저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뭔데요? 인터넷 주소를 열 수 있는. 그죠? 인터넷 쓰려면은 이런 거 키잖아요. 그쵸? 그럼 그 인터넷을 써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정보를 데이터를 쓰죠. 뭐 되게 많잖아요, 사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포털 사이트 같은 거 이용할 수 있고, 뭐 온라인 웹게임 할 수 있고, 또 기타 등등. 뭐 셀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은 이 화면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데요? 그냥 당연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누군가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이제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하는 거죠.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와 뭐 jQuery, React, Node, 뭐 뷰를 쓴다던가 또는 앵귤러를 쓴다던가. 그러니까 기본은 이렇게 HTML 들어는 봐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 HTML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크업을 하는 언어거든요. 마크업이 뭔지 모르잖아요. 마크업은 그냥 구조를 쌓는다고 보면 돼요. CSS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타일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그냥 단순히 얘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두 개만으로도 모양은 잡을 수 있어요. 웹페이지의 모양.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웹페이지잖아요. 그냥 인터넷 이게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해서 보고 있는 웹페이지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뭐냐면은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파이썬과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조합으로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F12 또는 우클릭해서 여기 검사 눌러보시면은 개발자 도구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고 있는 화면에 찐 정체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있죠. 이 셀렉트 박스인가? 셀렉트 모드인가? 아무튼 이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이만큼은 HTML 문법으로 구조를 쌓은 거예요. 얘네들 차곡차곡 그냥 배치 및 뭐 구조 쌓기 뭐 이런 걸 한 거예요. 이거 이미지가 그냥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있어요. 아니 이거 말고 그래? 이런 거? 여기 있어요. JPG 파일인가? 뭐지? JPG 파일로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파일이 존재하고 그걸 그냥 웹에다가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보세요. 여기 네이버 나우 표시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얘가? 보세요. 움직였죠.
그죠? 이거 움직이는 것도 괜히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움직여 라고 했으니까 움직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실 쪽을 보면은 여기 살짝만 까보면 여기 뭔가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바뀌고 있죠. 그렇죠. 트랜지션, 트랜스폼 뭐 이런 거. 이걸 자동으로 시간 맞춰서 바뀌게끔 해놓은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셋의 조합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HTML은 구조 쌓기, 그리고 CSS는 뭐 꾸미기 및 정렬, 배치, 자바스크립트는 동작 이런 느낌이에요. 그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소스 쪽에 보시면은 이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사용한 그런 여러 개의 소스들. 근데 좀 많이 숨겨놨네 얘네. 자바스크립트 여기 있다. 뭐 이런 거. 이거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냥 우리 쓰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보이는 펑션은 함수고요. 우리 식으로 보면 define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바는 변수 선언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근데 보면 문법이 좀 많이 다르죠. 왜냐면 사용 목적이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end는 우리의 그 end가 맞고요. 개념이 다 겹쳐요 근데.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객체 지향이거든요. 여기서 객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보통 뭐 작은 데는 안 그런데 큰 데는 이렇게 좀 나눠요. 이렇게 좀 영역을. 지금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테두리 젖어 있는 거 있죠. 얘네 처음에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아세요 혹시? 네이버 초창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이런 거? 이런 거 아세요? 진짜 옛날? 진짜 옛날 이런 거 아세요? 야후 다음 초창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때는 디자인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링크, 뭐 이런 클릭만 되면 되는 거고 검색만 되면 되는 거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 디자인을 꽤나 신경 쓰는 모습이잖아요. 이게 좀 발전돼 가면서 점점 더 객체 지향이 묻어가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계속 주입이 돼요. 인젝션이 돼요 계속.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여기 헤더, 여기 뭐 섹션, 여기 이렇게 또 나눌 거고 여기는 광고들 뭐 밑에 나눌 거고. 그러니까 이 사이트 관계자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른데 여기 뭐 밑에는 보통 이런 애들이 들어있잖아요. 뭐 카피라이트나 또는 뭐 연락처나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fu터 이런 거 있을 거고. 그러니까 묶음 단위로 나눈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개념이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우클릭해서 뭐 소스 보기 이런 거 하면은 다 구조화가 되어 있는데 여기 도큐먼트 타입은 HTML이야 라고 나오죠. HTML 썼다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도 재밌거든요 이거.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재미는 있는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프론트엔드 수업을 하는데 할 때마다 재밌는데 이게 좀 자유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한테는 약간 어렵더라고요. 이런 것도 궁금하시면은 뭐 저한테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 속성들 있죠 이거. 이거 지금 보면은 다 스타일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밑줄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진이 살짝 확대되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명령 해준 거예요. 그냥 마우스 올리면 여기 밑줄 그어주고 이거 사진 살짝 스케일 업해. 이런 거 재밌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객체 지향은 이런 걸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 또 파이썬에서의 객체 지향은 또 다른 일을 하겠죠. 근데 또 무조건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또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는 또 캐릭터를 객체 지향으로 표현을 했을 거고. 이거 아세요? 엠파이어 최근에 유행했던 게임인데, 이거 아시는 거? 최근에 한창 유행했었는데, 이게 그냥 시간 지나면 막 떼거지로 나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얘 돌아다니면서 막 몬스터를 죽이는 이런 거거든요. 이거 아마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막 이런 수준에까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양은 사실 그러니까 또 많이 높진 않죠. 왜냐면 도트 그래픽이고 하니까 엄청난 연산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걸로 아마 떼돈 벌었을걸? 그래서 여러 가지 손대면 좋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제 생각엔. 왜냐면 뭔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어차피 입장이 다 비슷비슷해요. C 언어 파생이에요, 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여기서 언어 하나 바꿔서 공부를 했다. 그럼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하면 갑자기 내일 이걸 할 수가 있게 돼요. 나는 파이썬 했고, 그 다음에 내가 C 언어를 몇 개월 동안 또 공부를 했어. 난 당장 내일 자바로 문서를 써야 되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객체 지향이 아니라 절차적이거든요. 절차적 언어. 근데 여기서 객체 지향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객체 지향을 한 번씩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C 언어에다가 OOP를 얹으면 C++이잖아요. 그럼 이거 건드려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C++은 얘가 없으면 조금 어렵긴 해요. 왜냐면 C 언어에 있는 개념을 그대로 다 계승을 했기 때문에 좀 문법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용법이나. 대신에 이런 거는 부담이 없으니까. C샵은 C 계열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바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자바예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거 한 번씩 건드리면 돼요. 개념들이 다 비슷비슷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당장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속성과 기능. 클래스를 이루는 건 속성과 기능이다. 그래서 이거 저번에 그거 했었죠. 트리 루트. 얘는 메소드. 이 녀석은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이며, 얘는 동작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또 뭐 대충 이런 식 동작, 뭐 능력, 행동. 일단 이 정도. 그것만 아시면 되고 이 전 얘기는 하나도 몰라도.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이어서 합시다. 여기까지는 그냥 클래스의 구성 요소 이것만 알면 돼요. 이전에 했던 얘기는 그냥 뭐랄까 추가 사항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를
객체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객체가 된다면 속성으로는 뭐 키, 몸무게, 성별, 뭐 시력 또는 뭐가 있을까? 얼굴형 이런 거 있을 거고 또 체력을 수치화하기엔 좀 그러니까 뭐 발 사이즈 뭐 이런 거 있을 거고 기타 혈액형이에요. 혈액형. 그러니까 각각의 그 개체마다 좀 다른 속성들, 사람마다 다른 속성들이잖아요. 이런 게. 근데 이제 또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뭐 나는 달리기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숨쉬기 이런 거 할 수 있고, 기할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또 나눠보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attribute, 얘가 method.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좀 사람 하나로, 왜냐면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 하나로 객체화를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건 필요 없겠는데? 이거 필요 없겠는데? 여기 이제 그 추상화가 될 거고. 왜냐면 이걸로 한 명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나를 객체화한다는 말은 나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데이터들로 묶는다는 거네요. 똑같은 말이죠. 이만큼이 나니까. 근데 애초에 얘는 좀 추상적인 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간단한 예시로는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만약에 내가 스트라이크 뭐 여기다가 기철수 이렇게 있대요. 폴더예요, 폴더. 기철수 폴더가 하나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이 안에는 저런 거 만들면 되지. 키, 또 뭐야,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죠. 이런 애들에 해당하는 애들. 그럼 여기다가는 뭐 해요? 텍스트 파일이에요. 이거 여기다가는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여기 나 몸무게는 뭐 74kg야 하고 저장하고 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 70이야 이런 거 해놓고 저장하고 끌 수 있죠. 나중에 이거 까보면 뭐 들어있어요? 저장해놓은 거. 여기는 저장해놓은 거. 약간 변수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 저장한 거 다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랑 좀 상반되는 개념이 달리기. 여기다가 이걸 하려고 과연 얘를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좀 이상하죠. 이거는 달리기인데 123을 저장한다고? 왜냐면 얘는 애초에 이름이 동작이잖아요. 어떤 이제 무브먼트잖아요. 그러면은 txt, 그러니까 즉 텍스트보다는 이게 좀 더 낫겠네요. 이거 뭔지 알죠? 실행 파일, executable 파일, exe 파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게임 같은 거 실행하는 거, 아이콘 뭐 jpg 뭐 이런 거 말고 텍스트 이런 거 말고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응용 프로그램 실행이잖아요. 그 어플리케이션 실행이잖아요. 더블 클릭하면은 실행할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예초에 얘는 사용 목적이 텍스트 파일이랑은 다른 거잖아요. 얘는 이제 함수 정도가 되는 거죠. 이제 메소드, attribute와 메소드. 지금 폴더로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김철수 객체를, 즉 김철수 클래스를 좀 더 작은 범위로 얘기를 하자면 김철수 클래스를 어트리뷰트와 메소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했던 거 이거 뭐 얘는 명사적인 특징들, 얘는 동사적인 특징들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냥 나이를 실행하다 이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내가 뭐 달리기를 실행하다 이건 괜찮다. 그러니까 얘는 뭐 A는 10 이런 애들이 될 거고 얘는 define A 요 밑으로 실행하는 이런 녀석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변수고 얘는 함수예요. 그냥 크게 보면. 그러니까 배웠던 걸 다 조합해야 돼요. 클래스에서는. 그래서 좀 개념이 어려워질 건데 얘를 사람으로 들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Class person define hello. 이거 한 줄이 무슨 뜻이에요? 한 줄이 우리 아는 대로만 얘기를 해보면 함수 만들겠다 하잖아요. define이니까 함수 만들겠다. 왜냐면 define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여기 왜 들여쓰기 해줬어요? 이전에 콜론이 나왔으니까 여기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서는 자연스럽게 들여쓰기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이 define hello는 이 클래스 person에 종속되어 있는 거네. 맞죠? 포함 관계로 나타내면 클래스 안에 클래스 person 안에 지금 hello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죠? 여기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끔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얘 함수잖아요. 클래스 내부에 만드는 함수는 메소드라고 불러요.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메소드. 클래스 내부에서 만드는 함수는 메소드. 근데 이건 규칙이 하나 있어요. 클래스 내부에서 만드는 함수, 즉 메소드는 첫 번째 인자로 셀프를 가져요.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이거 매개 변수잖아요. 매개 변수. 그래, 인자가 아니라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로 셀프를 가져요. 매개 변수. 파라미터. 여기 아마 나올걸? 파라미터라고. 그죠? 첫 번째 나오죠. 여기는 셀프를 두는 거예요. 셀프 시작은 하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넣어주는 거고 만약에 매개 변수가 더 필요하면은 여기다가 더 써주는 거예요.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를 가져요. 메소드의 규칙이에요. 아니 이거 그냥 갈래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보통 대문자로 써주는 게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문법은 아니고 갈래?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왜겠어요? 실행을 안 해. 그러니까 만들어만 온 거고 실행해주지 않았잖아요. 불러주질 않았잖아요. 얘를 이름으로. 맞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define 그냥 할 때도 뭐 여기 밑에서 한번 플러스를 실행을 해줘야 얘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은 이거 실행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얘라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실행했죠. 한번 이름으로 불러줬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그죠? 헬로는 정의된 적이 없다. 난 했는데? 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규칙이 있어요.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죠. 그렇죠? 얘는 그냥 실행할 수 없고 얘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해요. 좀 말이 어려운데 메소드는 그냥 실행될 수 없고요. 얘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해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설계도입니다. 블루프린트. 잘 들어봐야 돼요. 이건 좀 중요한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클래스 있죠? 이거는 아직 객체화가 되기 전이에요. 얘는 설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객체를 하나 만들 건데 그럼 보고 만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설계도예요. 그냥. 얘는 아직 객체가 아닙니다. 그냥 나중에 객체를 만들 건데 그거의 재료가 되는 설계도. 문법은 쉬워요.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 한 줄이 뜻하는 바는 나는 객체 하나 만들겠다. 대신에 재료는 요거 쓰겠다 해. 근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문제가 또 뭐냐면 이 객체 안에 있는 능력을 쓸 방법이 없어요. 좀 나중에 조합을 한번 해보세요. 이 객체 안에 들어있는 능력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주체를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뭐 이런 거 이름 붙여봅시다.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요. 할게요. 얘랑 다르지 않아요. 얘랑 다르지 않았잖아요. 기억나죠? 이것도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A 먼저 해보죠. A 안에 뭐 있어요? 10 들어있죠. 이 자체에 10 들어있죠. B 해봅시다. B 안에 뭐 있어요? 1, 2, 3 맞아요? 이게 있어야지. B는 리스트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1, 2, 3이 들어있는 쪽은 여기죠. 왜냐면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었으니까. 얘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였잖아요. 그래서 변수 안에 들어있는 요 리모컨 가지고서 해당 리스트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그쵸? 요건 다 했던 거예요. 얘네들 그렇다 치고 진은 펄스 요게 좀 중요한데요. 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지금 이 변수명이 진이고요. 얘는 person 객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나서 뭘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그린 걸로 봐서는 요 리스트랑 비슷한 일을 해줬다는 거겠죠. 이렇게요.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한 줄도 지금 이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person 객체는 안에 메소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뭘 참고했어요? 이거 메소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하면서 어딜 봤어요? 여기 봤죠?
그러니까 얘는 설계도예요. 이거랑 모양은 똑같은데 얘는 그냥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에 있어요. 저기 멀리에 클래스 창고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설계도가. 그러면은 나는 이 설계도로부터 객체 하나 만들 거야 하면은 이렇게 뽑아와요.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한 줄은 출처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출처. 왜냐면 얘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도니까. 요것만 그릴 수 있으면은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헬로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헬로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객체화는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상황에서 실행을 하면 아무것도 안 됐었잖아요. 왜냐면 얘를 만들어만 놓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딸랑 있는데 실행했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헬로가 자동으로 실행될 리가 없잖아요. 맞죠? 지금 상황은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존재하는 때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제 이 설계도 가지고 객체를 실체화 시킨 거예요, 그냥. 실제로 하나 있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헬로는 실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되는 건데 얘를 실행하는 주체가 여기 있는 변수의 리모컨을 활용해야 이 변수가 그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설계도는 존재만으로는 그냥 존재한다가 끝이에요.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주는 게 이 한 줄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여기까지만 썼을 때 이거는 헬로가 아니라 이상한 말이 나왔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메인은 요 셀을 의미하고요. 펄스는 이 클래스를 의미하는데 얘는 실제 메모리 주소를 말해요. 램에 있는 메모리 주소. 그러니까 이 객체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쓸모가 없는 거죠. 왜냐면 헬로 실행했으면 하이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지금 이걸 한 거죠. 연결을 해준 거잖아요. 여기 있는 헬로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이 리모컨으로 가능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법이 나와요. 이러면 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선 뭘 한 걸까요? 이 한 줄은 뭘 한 걸까요? A는 뭐 1, 2, 3 이렇게 있는데 A.append 했어요. 제가 append 4 했어요. A.append 4 이거 무슨 뜻이었어요? 리스트에 4를 추가한다. 그죠? 리스트에 4를 추가한다는데 A를 활용한 거잖아요. A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점 리모컨 누르다 이거 기억나세요? A에 있는 리모컨을 누르는데 그 리모컨 버튼이 append인 거예요. 추가하다 버튼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옵션으로 4를 넣어주면 여기 이제 최종적으로 4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죠. 이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해봅시다. 진점 했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이거 눌렀다는 거죠. 그죠? 진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눌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실행시킨다?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에 헬로 버튼을 누른 거죠, 이건.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설계도 안에 있는 능력을 그대로 갖다 썼다. 왜냐면 이 객체는 설계도로부터 나온 걸 거니까. 그래서 이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면은 아마 찾아보면 이런 식의 말이 나올 거예요. 진은 person의 instance라는 말을 쓰는데요. 몰라도 돼요. 이거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요 상황만 인지를 하고 있으면 돼요. 이 상황에 얘는 설계도, 얘는 객체, 얘는 말 그대로 변수. 근데 여기서는 얘를 인스턴스라고 한다고요. 그냥. 여기서는 클래스고요. 얘는 이게 요 두 줄이 의미하는 거. 얘 포함, 클래스 포함. 이만큼은 요 초록색 박스 맞죠? 이거는 그냥 이 연결까지 한 거고, 이 마지막 줄은 얘를 눌러서 실제로 여기 접근을 했다까지 한 거예요. 근데 자, A는 int 10, int A, B는 list range 10, int B, C는 딕셔너리, X는 10, Y는 20, int C.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우리 리스트 만들고 딕셔너리 만들 때 이렇게 했었죠. D는 빈 리스트, E는 빈 딕셔너리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이 안에다가 값을 채웠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모양 보면 어때요? 우리가 아는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맞죠? 얘네들은 지금 함수죠. 함수죠. 뭐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는 원타임 다 쓰죠. 근데 얘는 뭐라 해요? 얘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상황은 뭐예요? 이게 없는 거죠. 없는데 그냥 갑자기 진점 헬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로를 누를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을 제대로 해놓고서 써야 된다는 거죠. 얘는. 이게 하나 있어야 된다. 연결된 무언가가 있어야 여기 있는 걸 눌러서 이 헬로에 접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점 append 100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B 하면은 여기 100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뀌죠. 근데 저는 이런 append 같은 걸 만든 적이 없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쓰는 게 아니죠. 이런 거 append, 뭐 remove, delete 이런 거. 얘는 기본 내장형이 되겠네요. 근데 이런 애는 내가 만약에 이런 클래스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냥 애초에 없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커스텀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가 그냥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싶으면은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없어서 만드는 행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없어? 그럼 만들면 되지. 이걸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건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안 만들었으니까. 대신 내가 만든 거는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자료형이 뭐예요? 인트고 얘는 리스트고 얘는 딕셔너리고 얘도 뭐 리스트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얘 자료형은 그냥 펄슨 클래스인데요. int 진의 타입을 까봐야 돼요. 그러면은 person이라고 나오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얘를 까보는 게 아니라 얘를 까봤잖아요. 얘는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의 그냥 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 인스턴스라는 놈은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리모컨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마 예상하기로는 이해가 완전히 어려울 거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진짜 6개월 걸렸어요, 진짜로. 근데 그 6개월 동안 이제 공부만 한다는 가정하에 공부하고 저는 모르는 채로 썼어요. 이게 뭐지? 하면서 썼어요. 근데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이거 이런 거였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이해하려면은 시간을 어느 정도 들여야 돼요. 얘가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심해요. 좀 늦는 사람들은 한 1년까지도 걸려요. 그리고 지금 일하는 몇 년 차 현직자들도 아직도 모르는 채로 쓰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 안 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실제로 뭔가 만들면서 공부도 좀 해 나가면서 이런 건가 저런 건가를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심해요. 특히 많이 심해요. 여기. 그래서 지금은 이거면 돼요. 얘는 설계도다. 얘는 객체인데 이 객체는 출처가 이 설계도로부터 나왔다. 이 진이라는 놈은 요 객체랑 연결을 시켜놨는데 이 객체는 이 설계도로부터 나왔으므로 진은 이대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얘네들은 이제 변수 안에 들어있는, 즉 인스턴스 안에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중이다. 그래서 이거 보여드려야겠다. 진하고 점 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하잖아요. 그럼 자동 완성이죠, 이거. 얘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갑자기 내가 아무것도 없는 홀 이런 애가 등장을 했어요. 뭘 하는지 몰라요, 얘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똑같이 누르면 자동 완성했을 때 뜨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눈치는 있는 거죠. 여기서 진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은 자기 안에,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다라고 보여주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 펄슨 밑으로 데피니션은 뭐 얼마든지 그쵸? 갖다 붙일 수 그쵸? 있고 그게 리모트 컨트롤 버튼인데. 그쵸. 여기에 이렇게 좀 뭐랄까 요 헬로 버튼이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 조종을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메모리상에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도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요거는 C 언어 공부하면 나온다고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얘가 사는 동네랑 차이가 있어요. 동작 방식에도 좀 차이가 있고, 근데 이거는 좀 많이 깊은 얘기라서 파이썬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다음에 나오는 거 무조건 블루프린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냥 이 덩어리를 블루프린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수 이렇게 생긴 거는 블루프린트. 그죠. 그러니까 클래스로 종속시키는 거잖아요, 나머지들을.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설계도고 이 설계도 이름이 지금은 펄슨인 거죠. 약간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도 그랬듯이 얘도 클래스를 정의할 때 이런 방식을 써요.
요것만 좀 잘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헬로2까지 들어있는 상황 아시죠? 변수를 늘린다?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것도 가능해지겠네요? 네, 이것도 할 거예요. 이것도 할 건데 그러면 징하고 폴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인데요. 사실 아까 전에 봤던 요거 있죠. 이게 지금 예시로 드는 이런 거예요. 재사용성. 왜냐면 person 클래스는 하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하나잖아요. 여기로부터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이죠. 이거 약간 어려운데, 약간 많이 어렵지 않아요. 약간 어려운데 뭐랑 똑같냐면, 내가 겨울이 돼서 붕어빵 장사를 해야 돼요. 붕어빵을 한 번에가 아니라 그냥 나는 붕어빵 50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붕어빵 틀 50개가 필요할까요? 사실 그러면 좋지만 붕어빵 틀은 하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왜? 그지? 이걸로 50개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럼 이 틀 하나를 재활용하는 거네요. 맞죠? 얘가 틀이고요. 얘네들이 붕어빵이에요, 이제. 틀 하나로 여러 개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틀을 재활용하는 거네요. 붕어빵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러길 바래서 만든 거예요. 근데 똑같이 생긴 거지 똑같은 얘들은 네. 아니라는 거예요? 네. 개체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붕어빵 틀 한 개로 붕어빵 두 개를 총 두 개를 구웠어요. 그러면 시점상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시점상 첫 번째 나온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나온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다고 얘네가 같은 게 아니죠. 똑같아요. 얘도 지금 시점상 최초에 등장한 붕어빵이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등장한 붕어빵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같은 애들이 아니에요. 따로따로의 개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설계도 한 개와 객체 두 개가 있는 거죠. 느낌 이해되시죠? 네. 뭐 이 정도 클래스고 얘네들은 메소드라고 하고요. 메소드 뭐 메서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얘는 이제 사용법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개념을 확장시켜 나가는 게 좋아요. 이걸 온전히 이해하고 써야지 하면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보셔야 되는 거는 요거 클래스 인스턴스를 검색 한번 해보세요. 파이썬 클래스 인스턴스. 그리고 나오는 몇 개의 자료를 한번 읽어보세요. 대충. 그래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진짜로 머릿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개념들의 집합이라서 본인이 스스로 고민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 분야고요. 이 부분 특히. 저는 계속 정보를 주입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주입식이 안 돼요, 이 부분은.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이 클래스 개념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써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안 쓰면 객체 지향을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로 뭔가 내가 뭐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 또는 뭐 사용을 하고 있다. 클래스를 안 쓰면 쓸 이유가 없으므로 다른 걸 쓰면 돼요. 그때는 강제로 쓰지 않아도 괜찮다인데 그러면 쓸 이유가 없다. 이런 게 나올 건데, 객체를 지칭할 때 이때는 그냥 말 그대로 객체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고요. 객체가 클래스와 연관지어서 대상을 지칭할 때 이때는 인스턴스라는 말을 써요. 인스턴스. 요거는 한 6개월 뒤에 보세요. 다시 얘는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제가 이 클래스 구분하면서 몰라도 돼요, 아니면 나중에 보셔야 돼요 라는 말을 특히 좀 많이 할 것 같은데, 진짜로 그래서 그래요. 지금 당장 해봤자 의미가 없는 부분들은 넘어갈 겁니다. 필요 없다까지는 아닌데 나중에 보면 된다. 그래서 몇 개 좀 더 쓰면,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person 쓸 때 뭐 쓰지? 하면 그냥 패스해도 돼요. 이거 그 define 하는 거랑 같아요. 뭐지? define 하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클래스 person 했을 때 hello self 넣어주시고 print hello. 여기도 self, 왜냐면 다른 메소드니까. print hi. 여기까지는 설계도, 이 클래스 person으로 묶여있는 설계도 구요. 그리고 위에 것처럼 진이라고 하죠. 진은 person 진 점 hello 진 점 hi 한 번씩 해주면 hello equals self person. 네, 여기 빼먹었구나. 이렇게 하나 있었고, 이거 여기까지만 우선 할게요. 얘를 이런 코드를 봤을 때 이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지금 설계도는 그림에서 생략합니다. 얘는 그냥 객체화된 무언가예요. 여기에는 총 2개의 버튼이 있는 중이죠.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얘 이름은 진일 거고, 얘는 person 클래스로부터 나온 객체가 될 거고요. 여기에는 hello, 여기는 hi 버튼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는 각각 print hello 있고 print hi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저 여기까지는 떠올라야 돼요. 이걸 보고 이만큼 보고, 왜냐면 이 person 초과로는 여기로부터 하나 뽑아낼게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 뽑아낸 거고요. 연결까지 시켜줬죠. 이렇게 연결까지 시켜준 거고요. 그리고 진점 hello, 진점 hi 이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리모컨이요. 얘 이름이 셀프예요. 즉 얘도 이름이 셀프겠죠. 근데 얘는 안 쳐요. 셀프는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을 셀프라고 합니다.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을 셀프라고 해요. 잘 보세요. self.hello 맞춰보세요.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실행하면 9번째 줄, 10번째 줄. 진점 헬로 했다는 건 이거 누르겠다는 거고, 진점 하이 했다는 거는 여기 있는 거 얘를 눌렀다는 거죠. 헬로 누르면은 그 안에 프린트 헬로 나오거든요. 하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얘를 눌렀대. 근데 이 안에는 지금 프린트 헬로가 아니라 self.hello 함수 실행이죠. 그럼 얘를 실행하는 거네요. 맞죠? 얘를 이 안에서 실행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하이는 지금 안에 모양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define 되어 있는 함수에서 지금 같은 공간이 아닌데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게 얘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이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 내부에서 얘를 눌러버려요. 근데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헬로라는 버튼이 있을 거잖아요.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은 안 돼요. 왜냐면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헬로를 실행하는 주체가 없으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 헬로를 실행하는 주체를 객체 내부에 있는 리모컨을 활용하겠다 한 거예요. 그냥 횡이동은 안 돼요. 대신에 이 안에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다른 함수를 호출할 수도 있어요. 클래스 내부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의 지금 메소드에서 다른 기능을 호출하고 실행하고 싶을 때 셀프를 이용하면 된다. 좀 어려워요. 이게 좀 뭐랄까 난해한 개념들도 많고 클래스 하나를 표현할 때 알아야 되는 그 규칙들이 좀 많기 때문에 크게 가져가야 돼요. 여기는 할 때 특히. 그래서 부분적으로 확인을 할 건데 당장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서 좀 더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죠.